예. 예. 예, 오늘은 태고사의 재발견 185번째 언어적 사고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3일 음력으로는 6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저는 좀 오늘은 마음이 좀 편하면서도 또 한편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 5년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이제 이어받아서 우리 김어준 스피커와 그 다음에 조국을 위시해서 불경의 새로운 스타가 이제 탄생했죠. 불경의 새로운 스타가 바로 문재인과 조국, 김어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불경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또 비운의 목숨을 끊었던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서울시장 박원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보당 대표였던 노회찬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또 우리가 불경에 대해서 생각을 또 깊이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면 참 무능력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남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에 왜 친일, 부패, 자본가 세력들에게 개혁을 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호남 지도층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낙연과 정세균과 박지원을 이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호남은 민주화, 진보민주개혁 통일세력을 대변해서 개혁을 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문재인 정권 노무현이 죽고 난 이후에 12년 동안 이 진보민주 통일세력이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들이었나를 우리는 두 눈으로 이제 보았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결정판이 바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게 권력을 넘겨준 일대 희대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불경 사람으로서 문재인을 저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또 같이
스승과 제자 사이 같은 조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책임감이 막대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요. 또 김어준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현재 진보민주통일 세력을 대변하는 스피커로서 최고의 지금 현재 권력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들이 지난 12년 동안에 그들이 권력을 누리고 마지막에 윤석열 정부에게 권력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게 권력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이들이 촛불혁명을 배신하고, 또 촛불혁명을 배신한 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렀다면 반역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불경 사람으로서 눈물을 흘릴 자는 나는 노무현과 노회찬, 이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불경 사람으로서 문재인과 이 조국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매우 경계심을 가지고 또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문재인과 조국이 지난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지금 문재인과 조국과 김어준이 우리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권력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이재명과 그 다음에 추미애, 유시민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경남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문재인과 그 다음에 김어준과 조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문재인과 조국과 김어준은 촛불혁명을 배신한 반역자가 1차적으로 되어버려서 저는 이들에 대한 매우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조국이 조국 혁신당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인기가 매우 많은데,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요번에 조국 혁신당이 우리가 진보민주통일세력의 의석을 늘리는 데는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두 번 다시 이 조국이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정치가 문재인의 시즌2가 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경 사람으로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치적인 부분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요. 좀 아쉬웠던 것은 제가 불경 사람으로서,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 평생을 진보민주통일세력의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두 자녀까지 데리고 가서 파란 옷을 입고 춤도 추고 하면서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이 촛불혁명을 배신하고 또 호남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호남당 민주당이 지난 70년 동안에 개혁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호남 사람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또 한편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뭐냐면은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남 민주당의 대표하는 이낙연을 비롯해서 정세균이, 그 다음에 박지원이, 신경민이, 윤영찬이, 박영진이, 그 다음에 송갑석이, 그 다음에 박광훈이 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호남 출신 그 정치인들이 바로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의식을 가졌다고 말하는 송갑석이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평생을 민주당 간판으로 꽃길과 꿀만 빨았던 이런 그 토 세력들이 호남의 일반 기층 민중들을 배신하고 저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뒤졌을 때 자기 그 비석에 화려한 명함만 박아 넣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격양된 마음가짐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태고사의 새발견 185번째 강의로서 그동안에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문호 박사님이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고 요 내용들을 좀 채워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태고사의 새발견을 해서 환구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고자 하는 이 바탕위에는 생각은 원자의 배열 패턴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주와 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존재에서 관계로 어떤 관계로 이어지는가, 과학적으로 본 우리 생각의 구조는 어떠하고 우주를 어떻게 보는가에서 또 이 우주에서 인간의 의식의 작용까지, 인식의 작용까지, 즉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각적 은혜에서 언어적 사고로 시작했던 인간의 인식의 작용에까지, 또 빅뱅에서부터 인간의 상징 언어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부연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37억 년에서 138억 년 정도의 사이에 우주의 탄생이 순간이 이제 태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주가 탄생한 이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 이제 지나면서 이 양성자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성자는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양성자이고요. 이 양성자가 바로 수소와 결합되고 또 일상에서는 pH 알칼리성과 산성에서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별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 바로 양성자이고, 또 38만 년이거나 우주의 수소가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에 우리가 수소가 이제 수소 원자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8만 년이라는 것이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자가 양성자에 갇히게 되면서 우주가 텅 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별은 빅뱅 후에 5억 년 후인데, 최초의 별은 빅뱅 이후에 5억 년 후인데 현재는 한 2억 년으로 뭐냐면은 추가 보고되는 연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45억 년 전에, 45억 년,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에 우리의 별이 태양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신 숭배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태양의 출현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45억 년 전에 우리의 별 태양이 이제 출현했는데, 이 태양과 동시에 생겨난 이 태양계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대륙에는 생명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초기 대양은 약 40억 년에서 약 38억 년 전에 이제 우리가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 38억 년 전에 우리의 대양에서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구 최초의 이제 단일 세포가 출현하고요.
탄소 C 원소를 중심으로 하는 유기체가 이제 출현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구 표면에 탄소가 생명 형태로 다량 이제 분포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생겨되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생명의 진핵세포 속에 들어있는 소시지 모양의 알갱이로서 세포의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은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자, 그래서 태고사의 쇠발견을 위한 우리가 학문을 하는 수준에서 이 태고사의 쇠발견의 강으로서 우리 대석학이신 우리가 박문호 선생님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두 번째로 지난 30억 년 동안에 엄청나게 가속된 생명의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DNA가 이제 나오게 되었죠. DNA가. 자, 그래서 RNA, 그 다음에 원핵세포에서 이제 진핵세포로,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었고요. 광합성을 하게 돼서 그 다음 척추동물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에 지나가는 요 신경계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감각과 지각과 생각이 상징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신경계에 지나가 바로 감각과 지각과 생각이 상징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상징 언어를 쓰는 지구상의 유일한 종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상징 언어를 쓰는 지구상의 유일한 종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상징 언어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이것이 인간이 언어적 사고를 시작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부터 10만 년 전에 상징체계를 이용한 인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후 이 언어가 1차적으로 종합된 시기가 바로 사라진 무대륙 순다대륙이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이 언어가 조합된 것이 사라진 무대륙 그리고 서해대평원, 세 번째가 마고성 판찰라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중해, 이렇게 해서 동진을 해 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를 쓰는 이 상징 시스템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이 상징 시스템에서 인간이 바로 문화와 종교, 명상 이런 것이 출현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빅뱅에서는 우주가 탄생한 이 빅뱅에서 약 15단계 후에 출현한 이 생각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런히 가다듬은 방법론이 바로 명상이고, 진리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종교가 되겠고요. 지난 인류가 약 3000년 동안에 이 바탕에 깔고 있는 이 명제가 바로 무한하고, 우주는 무한하고 연속하며 인과한다는 것이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바로 무한하고 연속하고 인과라는 것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현대 물리학은 무한과 연속은 뉴턴 고전 물리학의 근본적인 사고 체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한과 연속과 인과는 바로 뉴턴을 중심으로 한 고전 물리학의 핵심적인 이론이죠. 자, 이후에 현대 물리학은 바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입자 물리학에 따른 현대 물리학에는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히 이 무한은 양자역학에서 깨어지게 되었는데, 이 무한은 바로 이 양자역학에서 유한하다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의 연속이라는 개념이 깨어지고, 불연속된다는 이론이라는 것이죠. 현대 물리학은 바로 불연속한다는, 연속은 불연속한다는 것이고, 인과는 확률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환구문명사를 바로 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학문을 하는데 오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에서는 무한과 연속과 인과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은 연속으로, 무한은 유한으로, 연속은 불연속으로, 인과는 확률로
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무한은 첫 번째, 무한은 측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무한은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한을 유한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를 재규범화, 여기에 공로가 큰 사람이 바로 우리 이소 박사님이 그 공로가 크고요. 두 번째, 무한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무한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없을 무자라고 하면 무라는 것은 있긴 있는데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무라는 것은 있긴 있는데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우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무한이. 자, 그래서 네 번째, 우주에는 없는 개념이 인간이 상상 속에서 있다는 개념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를 가질 수 있는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내는 사유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내는 생각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은 자연을 극복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공간적 무한을 구획지음으로써 원자가 존한다는 것이죠. 공간적 무한을 구획지으면서 원자가 존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울표가 이제 탄생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 양자 역학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결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한에 관계되는 것을 여섯 개를 이야기했고, 그럼 두 번째, 연속은 무엇이냐? 연속에는 불연속으로 바뀌게 되는데 에너지를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에너지를. 그래서 마크 프랑크 곡선이 이제 유도되는데, 네 번째, 빛의 비밀이 이제 이게 풀렸다는 것이죠. 빛의 비밀이 풀렸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양자 역학의 놀라운 학문이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과는 그래 무엇인가? 인과는 양자 역학에서는 확률로 바꾸게 되고, 인과는 필연적인 법칙인데 확률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확률이고요. 세 번째, 확률적 세계로 바뀐 것이라는 것이죠. 현대물리학은 바로 확률적 세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자 역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확률적 결정론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확률적 결정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현대물리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전적 물리학 입장에서 보면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을 주위를 원운동한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원운동한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슈레딩거는 오스트리아 학자인데요. 이를 확률적 분포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동역학 연구를 통해서 양자역학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죠. 누가? 슈레딩거, 오스트리아 과학자죠. 자, 확률 분포로 보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무한은 경계를 이루게 됐고 그래서 무한은 경계로 경계는 바로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다는 것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 주기율표가 생기게 되었고요. 연속은 불연속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인과는 확률로서 관계 네트워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했다는 것은 바로 생각을 가지고 인식작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존재는 유일한 독자성을 가지하고 시공상의 한 점으로서 유일한 독자성을 가지할 때 우리가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야 인과가 확률로 나타나게 되고 존재라는 것은 유일한 독자성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인과가 확률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지식으로서 사물 중심에서부터 사건 중심으로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사물은 있는 것으로만 보지만 독자적인 하나의 사물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재란 개념은 무엇인가? 존재란 유일한 독자성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순간이 설명되어야 되는데 우주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주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실제만 있다는 것이요. 실제만 있다. 존재는 유일한 독자성을 가져야 하는데
인과 필연적인 법칙에서는 확률로서만 나타날 뿐이지 이는 실제 사물의 중심에서 사건, 확률 중심으로 세계관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에서 독자적인 존재가 유일무이하게 존재가 출현한 것이 인간의 자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요. 우주에서 독자적인 존재가 유일무이하게 존재가 출현한 것이 인간의 자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고요. 보살사상인 보리살타인 보살사상인 보디사트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사트바라는 것은 본래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과 성격대로 뭐냐면은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고. 왜 그러냐? 인간은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만이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시의 사상을 가질 수 있다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아는 나의 독자성에 출현한 것인데 어디까지나 자아는 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아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상인 자아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익한 환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그 자체가 환상인데 그 환상이 인간에게는 매우 유익한 환상이 된다는. 그래서 존재는 모두 독자적인 존재가 되고 여기서 다양한 독자성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오묘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다양성이란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데 인간의 다양성이란 그럼 무엇이고 우주의 존재의 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주의 존재의 끝까지 전체에서 관통하는 키워드가 관계라는 것이죠. 존재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무이한 독자성이 바로 이 자아라는 환상을 가지게 임으로써 이 환상이 매우 유익한 환상으로서 관계되는 것이 바로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 동물을 만들어내고 모든 인간 작용을 우리가 다양성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단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는 존재로서 존재할 수가 없고 우주에서 독자적인 존재가 출현했을 때 그것은 인간의 자아뿐이고 자아는 나의 독자성에서 출현한 인간의 자아이다. 그래서 이걸 소주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자아란 환이고 환상인데 환상인 자아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익한 환상이다. 그래서 존재는 모두 독자적인 존재로서 이는 존재는 존재 그 자체가 환이고 환상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 환이 바로 뭐냐면은 자, 그래서 이 환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나오는데 인간은 스스로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인권이고 민주다는 것이죠. 야,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그 태고사의 문명기에서 보리살타가 바로 보살사상이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또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카를로 로벨리의 저서 상권에 나오는 말인데 카를로 로벨리의 저서 중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의 물리학은 이 상권에 있다는 것이죠. 이 상권에 있다는 것이죠. 카를로 로벨리의 저서 상권에서. 자, 그래서 이 양자 중력이 중요한데 자,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의 효과가 작용하는 크기에는 중력이 작용하고요. 중력을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하려는 이론이 바로 물리학의 한 분야인데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델에서 논리 선상에 한 발 더 나아간 이론이라는 것이죠. 양자 중력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이론의 바탕에서 내놓은 이론이 세계는 바로 존재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존재는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 이는 시간과 공간이 관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존재는 환상인데 존재를 관계로 바꿔야만 이 시간과 공간이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시간과 공간이만 만들어져가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주와 인간이 존재로서의 관계로 존재는 환상의 유일한 실체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 우주와 인간 존재로서 관계로 존재는 환상으로서 유일한 실체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존재와 관계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주의 동적 다이나믹성을 변화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주는 사물이 아니라 사건의 집합이고, 사건은 항상 변하고 사건은 상태이다는 것이죠. 다만 빠른 상태와 느린 상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존재는 환상이고 우리의 지식체계에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 존재는 환상이라는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는 있다는 존재에 빠져 있기에 창조설의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존재는 없고 관계만 있다는 것이죠. 존재는 없고 관계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존재가 환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존재성의 착시 때문에 현상학이 대두되었고 현상학은 모두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아주 뭐냐면 좀 깊은 학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가 멈춰진 순간 드러나는 것이 존재라는 것이죠. 상태가 멈춰진 순간 드러나는 것이 존재라는 것이죠. 찰나적 상태가 멈춰진 순간이 바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카를로 로벨리 이론에서 사건은 상태이고 우주는 사건의 집합이라는 것이죠. 우주는 사건의 집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건은 항상 변하고 사건은 상태이다. 이 상태를 불교에서는 바로 공의를 하는데 사건을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건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상태의 멈춰짐이란 관찰자 입장에서 멈춰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상태는 순간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존재한다. 이거죠. 상태는 순간적인 관찰자 입장에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출현하는 것이고,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출현하는 것이고, 네 번째, 거품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생겼다 한다는 것이죠. 거품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생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창조선은 우리 공은 강산 박사님이 범으로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만, 우주 창조론은 두루두루 모여서 깔려있다는 것이, 이는 서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자적인 관계가 시공관계로 바뀌게 되는데, 독자적인 존재가 시공에서는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존재가 관계로 바뀔 때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를 현상학이라 하고, 현상은 사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람과 물건이 있고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쩌면 관계밖에 없다. 그 이유는 사물을 연결하는 것은 빛인데 그 빛이 망막에 맺히는 빛 알갱이의 자극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빛으로부터 사물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사물의 점의 집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은 크기를 갖지 않기 때문에 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사물에는 환상이 출현한다는 것이죠. 예, 저는 이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이걸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양이 제법 많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정리했다가 다음 이제 강의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세계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그 물리학에서 상대성 이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이야기다. 시간과 공간의 관계 이야기고,
4차원 시공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4차원에서는 시공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 상태가 순간을 측정하고 존재를 결정한다. 순간이 측정하고 존재를 결정한다로서, 즉 측정하는 순간 존재로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측정하는 순간 존재로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 없고 관계만 있는데, 인간이 관찰자 입장에서 순간을 들어보는 그 순간만 존재로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존재로서 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존재로서만 출제한다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자의 역학은 확률적 결정론이고 표준 모델로서 입자 물리학이 바로 진공 에너지라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3년 1961년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환구물학수는 골장 김도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